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차. 먼저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팔아먹는 게 임차권 양도죠. 전대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재임대하는 게 전대입니다. 차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바뀌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갑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해서 계약서에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로 돼 있겠죠. 예? 임차권을 양도하면 그 당사자가 갑병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임차인이 을에서 병으로 바뀌어요. 따라서 더 이상 을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게 임차권 양도예요. 반면에 전대차는 을이 물건을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갑을 간의 계약관계 그대로 있고요. 을병 간의 계약관계가 따로 생기게 되는 게 임대차 전대입니다. 목적물 전대입니다.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을하고 병입니다. 임대인 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임대인의 동의. 첫째, 계약 전 동의 받아도 되고 계약 이후 받아도 됩니다. 사전 동의, 사후 동의 불문한다. 갑이 한번 동의했다. 나중에 말 바꾸지 못합니다. 한번 동의했다면 그거 철회하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동의가 뭐냐? 이 임차권 양도나 전대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닙니다. 동의를 하면 얘가 갑에게 임차권이나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병은 갑에게 임차권이나 전차권을 주장을 못해요. 결국 동의는 병의 주장요건, 이걸 대항요건이라 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 전대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병은 갑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대항요건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례 형태를 대비하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단양도, 무단전대예요. 법률관계가 거의 똑같아요. 자, 무단양도, 무단전대. 동의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뜻이죠. 동의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자, 먼저 을병.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그랬죠. 다만 병은 갑에게 권리 주장 못하죠. 을은 병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되는데 계약 당사자로서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책임져야 되죠. 을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 없으면 담보 책임.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도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담보 책임이 공통적으로 있던 게 두 개가 있었어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그러니까 병은 을에 대해서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든 담보 책임이든. 그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갑은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해지하냐 마냐는 갑의 자유. 두 번째, 무단양도, 무단전대에서 무조건 해지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을병이 만약에 부부 사이였던 경우, 실제로 부부 사이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이건 갑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갑은 해지권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지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갑병 관계죠. 병은 갑에게 권리를 주장 못하니까 갑에 대한 관계에서 병의 물건 사용 수익은 불법이에요. 불법 점유 상태예요. 갑의 동의가 없으니까. 따라서 갑은 병을 상대로 물건을 돌려달라 반환 청구, 또는 네가 불법적으로 내 물건을 사용하고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걸 할 수 있다. 누구에게? 갑이 병에게. 갑이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는 건 당연한 거, 차임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그거 말고 갑이 병에게 할 수 있는 거, 물건 반환하라, 손해배상해라, 부당한 사용에 대한 이득을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대법원이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했는가 안 했는가를 구별해서 반환 청구 등을 판단하고 있다.
만약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을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물건을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정거해요. 나에게 반환하라. 반면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을은 여전히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정거해요. 을에게 반환. 꼭 구별하셔야 돼.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어. 그럼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지 못해. 그러니까 병한테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해야지. 반면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 즉 갑을 간의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어. 그럼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그래놓고 병에게 또 청구하면 안 되겠지. 특히 마지막 거. 갑을 간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단양도 무단전대 법률 관계예요. 반면에 적법양도는 몰라도 되고 적법전대가 문제다. 일단 적법전대, 즉 을이 병에게 목적물을 전대했을 때 갑이 동의를 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갑이 동의했으니까 칭찬해줘야 되죠. 동의해줬잖아. 잘했구나 갑아. 그래서 갑 너는 병에 대해서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어. 근데 너 의무는 부담 안 해도 돼. 자, 갑이 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은 갑에게 직접 수선을 청구하거나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만 수선 의무가 있고 을에 대해서만 비용 상환 의무가 있을 뿐 병에 대해서는 수선 의무도 비용 상환 의무도 없습니다. 즉 동의해준 갑에게 메리트를 주고 있단 말이죠.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데 뭐는 부담하지 않는다? 의무. 두 번째, 여기서 권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차임 청구.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을도 병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전대차니까. 외에 갑이 직접 병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충돌합니다. 뭐가 충돌해요? 갑의 차임 청구와 을의 차임 청구가 충돌하죠. 병의 입장에서는 을도 차임 달라, 갑도 차임 달라. 누가 우선하냐? 갑이 우선한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갑이 우선합니다. 민법 규정에 의해서 특별하게 갑에게 권리를 부여한 거니까 저게 특별한 권리예요. 특별한 권리가 우선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놨죠.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차임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에? 병이 을에게 차임을 줬는데 갑이 차임 청구 들어오면 나 을한테 이미 차임 줬는데 이따위 소리 못한다.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을한테 돌려받는 건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어찌됐건 적법전대의 경우에 이렇게 임대인에게 전차인에 대한 직접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쌍한 병. 시어머니가 둘이죠. 을도 쫙 갑도 쫙. 그렇잖아요. 불쌍하잖아. 안 불쌍해요? 불쌍해. 그래서 4가지 정책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적법 전차인 보장책. 원래 전차권은 임차권을 기반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적법 전차권의 경우에 갑을이 계약을 합의해지 을이 임차권을 포기. 2가지. 갑을의 계약 합의해지 을의 임차권 포기. 그럼 임차권 소멸하죠. 그래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차권 보호. 또 하나.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를 해. 해지, 일방적으로. 그 해지한 이유가 있겠죠.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라. 해지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라. 만약에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병한테 야, 을과 계약이 해지됐어. 너도 물건 내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부동산은 6달, 동산은 5일이 지난 후에야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을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어. 그래서 해지했어. 이건 병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통지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로 건물 기타 공작물 전차인,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첫째, 건물 기타 공작물 적법 전차인이. 두 번째, 임대차 종료, 전대차 종료. 세 번째, 전차인 소유의 독립한 부속물. 그거를 갑에게 사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세 가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차인이 부속시킨 거. 누구 동의 받아서? 임대인 동의.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라. 세 번째,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세 가지 부속물. 다 임대인이 개입되어 있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세 가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번째, 건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및 토지 적법 전대차의 전차인은 임대차 기간,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가 되고, 기간 만료, 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있을 때, 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있을 때, 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를 청구할 수 있다. 나한테 임대해달라. 네? 임대 청구, 갑이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장치를 통해서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이세요, 그죠? 처음 했어.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 자, 여기서 이 네 가지는요, 뭐 네 가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다음 중 무단전대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시험에서 무단전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틀린 게 4개겠죠? 그 4개가 이거. 적법전대 지문 4개를 무단전대 틀린 걸로 출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법전대는 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이런 게 있구나. 명확하게 내용을 몰라도 그냥 전차권 보호하는 게 있고 해지사유 통지하고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라는 게 있구나. 전차인에게. 무슨 전차인에게? 적법 전차인에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끝. 마지막으로 보증금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증금은 일단 민법에는 보증금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는 차임만 규정이 돼 있어요.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줬다가 돌려받는 돈, 금전, 기타 물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줬다가 돌려받는 금전, 기타 물건. 계약금하고 비슷해요. 두 번째, 보증금을 주고받으려면 보증금 계약이 따로 있어야 된다. 없는 경우도 있죠? 우리 월세만 있는 경우. 이런 데는 보증금 없잖아. 그러니까 보증금을 지급하려면 보증금 계약이 따로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기능이 뭐냐? 손해배상을 충당한다. 대표적으로 2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시켰어. 그럼 임대인은 손해배상 받아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언제까지 발생한 손해냐? 목적물 반환 시까지. 언제까지? 목적물 반환 시까지. 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차임을 연체할 수 있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날 훼손시킬 수 있으니까 결국 손해배상액이 언제 확정된다? 손해배상액이 언제 확정돼요? 반환할 때 확정. 종료시가 아니고요. 반환할 때.
임차인이 뭐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반환 못하고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지만 반환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종료시까지가 아니고요. 반환시까지 발생한 손해예요. 반환시까지. 그래서 충당도 언제 하는 거예요? 반환할 때 충당. 반환할 때. 즉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을 까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반환시입니다. 반환시. 그러니까 임대차 존속중 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지만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청구했을 때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도 안 하면서 보증금에서 충당하세요 라고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예? 쉽게 생각하세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도 안 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충당하세요 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말이죠. 없다 말이죠. 왜? 반환 시에 충당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임대인이 충당하는 건 돼. 누가 충당하는 건 된다고요?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은 연체 차임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임차인에게 쫄 수도 있고요. 미리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렸어. 보증금을 줬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 첫째, 을은 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에게 보증금을 1억을 준 게 있어. 그런데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이때 을은 신소유자 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누가 있다래? 없죠. 전세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당연히 승계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건 임대차야. 채권에 불과해요. 따라서 신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이에요, 채권. 전세권하고 헷갈리면 안 돼. 예?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에 우리가 봤지요.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렇죠? 임대차는 아니에요. 원칙 주장 못해요. 다만 을이 뭘 갖추고 있거나 뭐 임차권이 등기돼가지고 대항력이 있거나 또는 갑과 병이 합의로 승계하는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땅을 사면서 야 보증금 1억은 내가 인수할게.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만 병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요 경우에 을이 싫은 경우 있을 수 있죠. 병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보증금 달라 말라 하기 귀찮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따라서 을이 이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단계별로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임대차 기간 중 소유자가 바뀌었다. 원칙 신소유자에게는 청구를 못해. 단 두 가지,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거나 양도양수인이 승계를 합의했거나, 이럴 때는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을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그러면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여전히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갑은 야 병이 승계하기로 해서 나 보증금 못 줘. 이따위 소리 못합니다. 을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마지막으로 임대차가 끝났어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시행관계, 판례, 규정은 없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자, 이때 보증금은요, 임차인이 최초 지급했던 보증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이 있겠지. 그걸 당연히 공제한, 누가 까쇼할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공제한 잔액 보증금 반환이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과 동시행관계다라는 게 판례고요. 두 번째,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첫째,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죠? 거기서 을은 이렇게 주장하지. 제가요 갑에게요 보증금을 1억을 줬는데요
안 돌려줘요?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중에 줬는데요 주장했으니까 법원은 네가 갑에게 보증금을 줬다는 걸 증명해라. 즉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교부했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되죠. 소송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증명은. 어른 법원 가서 제가 갑에게 보증금을 줬는데요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줬다는 걸 증명 이렇게 얘기죠. 그죠? 그럼 여러분 돌려줬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죠. 그럼 돌려줬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그건 갑이 증명하는 거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소멸 종료라고 해서 그 종료 사유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지에 의한 종료 2개, 즉시 해지와 해지 통고, 요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즉시 해지, 그거 이제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거 165페이지부터 환매.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내용 전부죠. 특별법을 뺀. 환매 양가로 1번에 박스. 동그라미 1, 2. 양가로 2에 반가로 2. 양가로 3. 환매 특약 시기부터 기간까지 달달달. 양가로 4에 그 2줄.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의 반가로 1. 환매권 실행. 양가로 6에 반가로 2.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교환계약은 뭐 596조 재산권 상호 이전하고요. 597조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대금 규정을 적용한다. 뭐 그거 정도. 자, 임대차 서서로 이유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성질. 오른쪽에 있는 3, 4 기억하자. 자, 오른쪽 3번 동그라미 1번 임차권의 대항력 강화 621조와 622조 조문 확인하시고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맨 밑에 임대차의 목적물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차임지급 체크하시고 3번의 양가로 1 기간에 아무 규정이 없다. 자, 양가로 2 635조 해지 통고라고 돼 있죠. 거기에 적용되는 게 2개 추가. 밑에 반가로 1, 반가로 2. 일단 3개. 해지 통고. 자, 존속기한의 갱신.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에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있고요. 오른쪽 법정갱신 있죠. 자, 법정갱신 요건. 오른쪽 이 3번째 줄 임대차 기간이 만료. 이게 첫 번째 요건. 169페이지 위에 3번째 줄. 두 번째,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 이게 두 번째 요건. 그 밑에 줄, 임대인의 상당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 요건, 3개.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단, 박스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임대차 법정갱신 효과. 박스 1, 2, 3. 됐죠? 그리고 넘겨.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죠?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달달달. 중요한 것들이죠. 그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 원칙 없다. 원칙 없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비용 상환 조건 있죠? 1항이 필요비, 2항이 유익비. 자, 밑에 표 안에 있는 것들 달달달달 기억해. 필요비 상환 청구, 두 번째 줄 즉시. 유익비 상환 청구 종료한 때 가액 증가 현존 이렇게 되죠. 1번 오른쪽에 행사 기간 유치권 성립 1번 2번 임의 규정 다 유치권에서 한번 와서 확인했던 것들이고요. 동그라미 3번 건물 임차인의 부속 매춘권 1항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두 번째 줄 임대차 종료 시에 두 가지죠. 임대인 동의와도 부속한 물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2개. 자, 그 밑에 박스, 적용 범위 1번, 2번. 2번 형성권이면서 강행 규정. 그 밑에 판례. 요건 1, 2, 3. 특히 3번. 지상물 매청구. 판례가 그냥 643조 조문과 밑에 기억.
니은 요건 박스 1, 2, 3. 그 밑에 A부터 F까지 쫙. 아니 그냥 읽으면 돼. 다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 디귿의 효과 A부터 C까지 쫙. 달달달 나와요. 갑수의 땅을 빌려서 우리 건물을 지었다. 뭐 이따구로 나와.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의 문제입니다. 자, 임차인의 의무, 기업의 차임 지급 시기, 후급이 원칙이다. 니은 차임 증감 청구. 자, 요거 강행 규정입니다. 좋은 박스 밑에 A가 있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는 증액하지 않는다. 임대는 증액하지 않는다. 라는 차임 불증액 특약을 했어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왜 발래? A가 있죠. B 증감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이의가 있어서 재판으로 갔다. 그래서 증액 또는 가백 판결이 있다. 판결 확정 시부터가 아니라 청구 시에 소급하여 증액 또는 가백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목적물 1분 멸시에 한 감액 청구와 해지. 특히 이건 뭘 조심해야 돼? 1항에 보면 두 번째 줄 이렇게 돼 있죠?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렇게 나온 적 있죠? 그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은 당연히 감액된다. X 감액 청구해야 돼.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야. 2번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 이렇게 되겠죠. 쭉 내려가서 649조 밑에 미음, 비읍. 동그라미 2번에 임차인물의 보존 의무 두 줄. 임차인은 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되었을 때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멸실이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두 줄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판례 밑에 동그라미 3번 통지 의무, 4번 수인 의무, 참을 의무 624, 629, 625 밑에 반환 의무, 원상 회복 의무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자, 5번 임차권 양도와 전대 박스 동그라미 1, 2 양가를의 의 동그라미 1, 2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게 동의 박스 1, 2, 3 3번은 뭐예요?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할 때는 임대인 동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동의 없어도 전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단양도, 무단전대 법률관계가 있죠. 먼저 임차인과 양수인, 전대인과 전차인 요 둘. 을병. 1번, 2번 두 개. 1번, 2번. 그 다음에 갑병. 임대인과 양수인, 임대인과 전차인. 갑병. 둘. 1번. 아주 중요하죠. 2번도 그렇고요. 1번, 2번 두 개.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 1번 정도. 특히 주의. 을병이 부부야. 갑에 대한 배신적 이해가 아니야. 그러면 해지권 없어.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적법양대는 됐고요. 오른쪽 적법 전대가 있죠. 동그라미 2번. 1. 그 다음에 관련 판례범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줄 전차인 병은 전대인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 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계속 말씀드렸죠. 갑의 병에 대한 청구가 우선한단 말이지. 전차인의 전대에 대한 차임 지급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거 조심하죠. 동그라미 3번 2.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 전차인 보호 4개. 기억. 박스 예외. 니은 1번. 니은 1번. 디귿. 토지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리얼. 요건 조심해야 되죠.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 3개. 3개. 보세요. 리얼의 박스, 두 번째 줄,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 그죠?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그 옆에 거,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다 임대인이 개입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임차인으로부터 매수 안 돼. 그냥 임차인 동의 얻어 부속 안 돼. 다 임대인이 개입이 되어 있을 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보증금 관해서는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1번 보증금 계약 박스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그거. 반가로 2, 보증금의 효력 2줄. 그리고 맨 밑에 보증금의 충당 부분. 보증금 충당 부분. 오른쪽 반가로 3번. 소유권 이전과 보증금 반환. 원칙과 예외. 됐지요? 4번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3번. 동시이행관계. 그 정도.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로 마지막에 가면 해지. 밑에 뭐가 있어요? 해지 통고가 있지. 4개.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했지만 해지권 유보한 경우, 임차인 파산한 경우, 법정 갱신된 경우 4개. 해지 통고. 즉시 해지하고 구별하자. 네? 4개 기억해두면 돼. 예외니까 이게. 끝. 그래서 이제 민법 내용은 다 왔습니다. 특별법만 보면 되는데요. 특별법은 제가 교재 체크해드린다 그랬습니다. 6문제 나오는데 뭐 6문제 다 맞춘다? 언감생심 원식불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반만이라도 어떻게든 맞춰보자. 네? 절반만이라도. 일단 주임법, 상임법 맞추고 나머지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 실명법에서 하나 정도 어떻게 건져보자. 이렇게 접근하자. 이렇게. 자, 먼저 주택임대차보법하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법은 민법상 좀 전에 봤던 임대차와 뭐가 다른가? 다른 게 뭔가? 조심해. 뭐가 다르냐? 대항력 부여, 보증금 회수 장치, 존속기간 보장. 3가지가 일단 가장 달라. 대항력을 부여하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놨고 존속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요 두 놈이 또 뭐가 다른가? 거의 비슷한데 두 가지가 또 다른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182페이지. 주택임대차보법 목적이 있죠.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주거란 건 의식주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오른쪽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임법 적용되지 않아요. 법인은 주거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단 예외 2개. LH공사, SH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법 기본법의 중소기업. 갑의 주택을 LH, SH공사 또는 중소기업이 빌려가지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임대 또는 직원 거주. 기업의 직원, 숙소용 이렇게. 이럴 때 요 병, 입주자 또는 직원이 인도 및 주인 등록하면 병이 아니라 법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2가지. 기억해달라.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면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법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자, 인적 적용범위 조금만 본 거고, 물적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로 했죠? 여기서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계약 당시 실질적 용도로 판단.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계약 당시 실지 용도로 판단. 그거 기억하자. 반가를 번에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계약 당시 실지 용도. 만약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 미등기 건물이어도 되고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대지도 적용된다 그랬죠. 대지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건 나중에 대지 경매 대가에서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택 경매대가뿐만 아니라 보증금 경매대가에서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3번 미등기 전세라고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미등기 전세죠. 주임법 적용된다. 오른쪽 5번 숙박계약 같은 일시 사용임대 차이는 주임법 적용되지 않는다. 딱 그 정도. 자, 이렇게 적용이 됐다. 첫 번째 보호장치가 대항력이죠. 대항력이란 건 뭐예요? 주택의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법상 임차권 등기하지 않아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놨죠. 그게 의미하고 요건이죠. 대항력의 의무와 요건. 자, 의미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일단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 그게 대항력. 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 자, 이때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본다. 그쵸? 임차인이 직접 주민등록 원부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주소지를 바꾸는 게 아니죠.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하죠. 그리고 주민등록 변경은 공무원이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문이 하나 있다. 그게 박스 반가로 1번이죠. 자, 이때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이 생겨요?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수리한 때. 그럼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서를 제출해서 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를 하게 되면 그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죠. 그리고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다음날 0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전입신고서를 수리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양그라 3번 인도라고 돼 있죠. 자, 인도가 뭐예요? 점유.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 쉽게 말하면 열쇠를 받았어. 그게 인도예요. 자, 여기서 이 점유는 임차인 직접 점유도 되고 뭐도 된다. 간접 점유. 즉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를 하고 전차인이 인도 및 주인 등록을 하면 전차인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간접 점유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거기 양가로 3번. 맨 밑에는 말씀드렸고 한 장을 넘기면 자, 주민등록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즉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요건 앤드 존속요건. 그러니까 전출을 하거나 직권말소되면 대항력 상, 실의원칙 이렇게 되겠죠. 그게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전입신고 당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 신고하라. 공부상 주소지와 동그라미 1번.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충분하다. 동그라미 2번. 신고 당시 정확하게 기재를 했어.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어. 신고 당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대항력은 인정된다. 그게 동그라미 2. 4. 다가구는 집업만 타세되는 동호수까지.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집업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타세되는 집합 건물이니까 집업만으로는 부족하다. 동호수까지 기재하라. 이렇게 되겠죠. 5번은 말씀드렸고 6번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공무원이 수리한 때. 따라서 처음에 첫 신고할 때는 제대로 기재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수정을 요구했고 수정 신고서가 수리가 됐는데 거기에 잘못 기재됐어. 공무원 때문에 잘못 기재했죠. 하지만 어찌 됐건 그 잘못 기재된 수정 신고서가 수리가 됐고 수리할 때 잘못 기재됐으니까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6번. 그죠? 자, 오른쪽 대항력이 언제 생겨요? 다음날 0시죠. 자, 3개 조심하자. 3개. 첫째,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을에게 주택을 팔면서 그 자리에서 임대. 그래서 갑은 주택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어. 그죠? 언제 대항력이 생기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갑에게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겨.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갑의 아파트를 임차한 을이 병에게 전대를 하고 나중에 분양을 받아갖고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면 을병은 기존에는 전대인 전차인이었었죠. 근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 임차인으로 바뀌죠. 따라서 얘가 대항력이 생겨야 되지. 예? 얘는 기존에 전차인이니까 대항력이 없었어요. 얘가 대항력이 있었어. 근데 얘가 물건을 사버렸어. 이거 원래 임대 후 분양 전환 아파트 사건인데요. 을이 임대해갖고 병에게 전대한 상태에서 나중에 분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전대인 전차인에서 임대인 임차인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대항력이 생겨야 돼요. 언제 생기느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자, 을이 분양대금을 낼 때 대출을 받아갖고 냈어요.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동시에 저당권이 등기가 됐어요. 얘를 요 사이에 끼워. 소유권과 저당권 사이에.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병에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력이 생긴다. 그게 2번. 이해되세요? 안 되나? 아니, 왜 안 돼? 뭐가 안 돼? 아니, 임대하고 전대한 상태에서 얘가 소유권 취득했다니까. 그럼 얘는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 을이 소유권 취득한 즉시 생긴다니까.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세 번째, 갑소유주택을 을이 임대차를 했어요.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어, 여기에. 이런 아파트 많지요? 얘가 아무리 인도비 주인 등록을 해서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이 경매가 되면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요.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아무리 얘가 인도비 주민 등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경락에는 임차권을 주장을 못한다가 판례요. 요게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주택이 팔렸을 땐 괜찮아요. 갑이 매매했을 땐 괜찮아. 이거 소멸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소멸 안 해. 근데 경매가 된 경우에. 자, 이때 이 주택을 경락받은 병이요. 법원에 경락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을을 찾아와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새롭게. 그럼 이 을은 기존의 대항력은 사라지고요. 새로 대항력이 생겨요. 언제 생기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그죠? 병이 소유권 취득한 즉시. 자, 병은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경락대금 완납한 즉시. 병이 법원에다 경락대금 완납한 즉시 소유권 취득해요. 얘도 경락잔금을 대출받아서 냈고요. 저당권이 설정돼요. 걔보다 얘가 선순위야 돼.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한 즉시. 경락대금 완납한 즉시 을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그게 3번.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대항력 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가로 3번. 3번만. 3번이 뭐예요? 아까 을은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더 나아가서 얘가 아예 임대인지를 승계.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아예 임차권을 승계. 자, 양가로 7번에 반가로 1번이 지금 말씀드린 거 요거죠. 1번 저당권 임차인, 2번 저당권,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어도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한다. 경락인의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체크해드리는 것만 보세요. 넘깁니다. 보증금 회수. 민법상 임대차는 보증금과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주택임대차는 또는 한강건물임대차는 우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몇 가지 있다. 일단 아까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차가 끝났다 보증금 돌려주는 것과 목적물 반환이 동생관계라 그랬죠. 이거 규정해놨어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주택 반환이 동시행합니다. 그런데 주택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어른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주택을 경매로서 채권했어야 되는데 어른 담보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 경매권은 없다. 가등기 담보권자나 저당권자처럼 막바로 경매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가요. 이걸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일반 채권자들은 집행권원이란 게 있어야 경매 신청이 가능해요. 그 집행권원이 승소, 확정, 판결문이 가장 대표적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른 갑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그걸 집행권으로 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해요. 여기서 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 소송에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함으로써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민사소송법이 아닌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적용해서 절차를 줄여주고 있어요. 신속하게. 민사소송법에 의한 것보다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하면 그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 기간이. 그거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강제경매 신청을 집행개시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근데 민사집행법 41조에서는 집행개시 요건이라고 해서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가 집행을 개시하려면, 즉 경매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주택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즉 주택을 명도해야 돼요. 그게 민사집행법 41조 규정이에요. 그런데 민사집행법 41조에 따라서 우리 경매를 넣으면서 주택을 명도해버리면 대항력 상실하죠? 우선변제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른 경매를 넣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따로 규정을 뒀어. 그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건 개무시하고 너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그 조문이 아주 거지 같아요. 그런데 그 거지 같은 조문을 냅니다. 천시럽게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조문은 안 천시런가? 네. 알아듣기 쉽게 출제 안 합니다. 절대로.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186페이지 양가로 1번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이 경매가 돼. 그때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얘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배당 요구해서 보증금이 다가 됐든 일부가 됐든 받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 즉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그런 임차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배당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다가 경락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했으니까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걸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 존속 중에도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그 경매 대가에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대차는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지의 의사표시로 봅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보게 됩니다. 법원이. 그 배당 요구 사실을 법원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걸로 봅니다. 어쨌든 너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대항력권은 갖추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갖고 있어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양가로 2, 세 줄과 반가로 1. 반가로 1은 나중에 문제에서 볼 거고요. 쭉 내려갑니다. 양가로 3번. 좀 전에 멀었어요. 경배에서 임차권 소멸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좀 전에 얘가 최선순위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어. 그럼 보증금 다 못 받았죠? 그럼 경매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거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란 그 대항력은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을 말합니다. 경락인에 대항력이 있다는 건 최선순위다 이런 뜻이에요. 임차인이 최선순위일 때. 아까 뭐랬어요? 경매되더라도 얘는 배당 요구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 중에 반가로 맨 밑에서 한번 아까 대지환가대금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오른쪽 5번에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어. 그때 갑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근데 그런 이미 다른 곳에 계약을 했어. 전출을 해야 돼.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 상실, 우선변제권 상실. 따라서 기존 주소지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다. 첫째, 임대차가 끝나야 돼요. 임대차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야 돼. 임대차 중엔 안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두 번째 어디다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자, 이때 법원은 기각할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는데 기각하면 2심 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만약에 법원이 인용을 하게 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 즉 등기소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됐다. 그 후에는 임차인이 전출을 하더라도,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두 번째, 그 비어있는 주택을 임차권 등기명에서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비어있는 주택을 새롭게 임차한 소액 임차인, 조금 이따 보게 되는 최우선변제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들어간 비용, 송달료 같은 것들, 임대인 부담.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가 됐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맞서는 동생관계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단독 문제로 나오니까요. 지문 내기가 5개가 아주 좋아요. 딱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에 양가로 1, 양가로 2. 3번에 박스 1, 2, 4, 5. 다 달달달. 이 정도가 두 번째 보증금이에요. 세 번째가 존속기간. 뭐 여기도 암기해야지. 주택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2년으로 본다. 3년으로 정했다. 몇 년? 3년입니다.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일 때만 2년. 그 다음에 2년 미만으로 정했네. 1년. 그래도 몇 년? 2년. 단 임차인만 2년 미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2번 넘기지 말고요. 아직 임대차가 끝났어. 보증금을 안 돌려줘. 기간 연장 의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 민법에는 없어 이런 거.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돌려받을 때까지 존속. 임대차 존속 의제. 자, 여기 이제 존속 기간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 이제 갱신. 일단 약정갱신 할 수 있죠. 그죠? 약정갱신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자, 법정갱신 나오면 요건과 효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민법상 임대차는 법정갱신 요건이 뭐였었죠? 제가 아까 3개 외우라 그랬는데.
안 해오셨다 또 쉬는 시간에 또 떠들고 그러라고 또 저는 대화 나누고 그러라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가랑비 없어진다고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죠. 쉬는 시간에 그냥 대화들만 나누죠. 아 어제도 묻고 그제도 봤는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많겠지요. 그렇죠. 막 시험 공부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수다로 떨어야 스트레스도 좀 해소가 되고 그렇죠. 뭐 충분히 납득은 합니다만은 이 가랑비 옷 쫓는다고 쉬는 시간 그 5분 10분이 되게 중요해요. 간단히 외울 거 그럴 때 외워주시고 그러면 참 좋은데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나? 아. 네? 자,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 요건 3개, 기간 만료, 임차인이 계속 사용, 임대를 상당 기간에 이하지? 아, 그랬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완전히 다르죠?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2달 전까지 임차인이 나가겠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게 법정갱신 요건이죠. 그죠? 자, 이렇게 법정갱신되면 기간이 만료할 때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한 걸로 본다. 기간은 2년이다. 기간은 2년이다. 하지만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 이게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죠. 단 임차인이 이기상 채무를 연체하는 등 현저한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법정갱신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8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거 1, 2, 3 달달달달.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있더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 정당한 사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9개. 상가 건물은 8개, 주택임대차는 9개. 그 중에 2개가 달라. 1호 주임법 2기, 상임법 3기. 그다음에 주임법에만 있는 거 8호.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직계 좀비속을 포함해서 이렇게 9가지 사유 중에서 이기연체와 직접 거주, 요거 기억하자. 이런 게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다. 그죠? 만약에 이런 사유가 없어. 그래서 거절을 못했어. 그럼 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되죠? 그 효과.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 그런데 기간은 2년. 근데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어. 갱신 요구한 갱신도. 그리고 3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돼. 또 하나, 차임이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 법정갱신은 그런 거 없는데요. 계약 갱신 요구한 갱신이 이게 하나 더 있어. 차임이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증감.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 건물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주임법은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1회 안에서. 자, 마지막으로 요거 8번 거. 임대인이 집에 자기가 직접 거주하겠다는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으나 그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몇 년이죠? 2년. 요 2년 내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목적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그럼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 8번째 사유, 8호 사유를 이루 거절을 했을 때만. 그죠? 그때 그 손해배상액 3가지 기준이 있고 그 3가지를 계산해서 큰 금액, 낮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이 기준이 된다. 첫 번째 기준이 뭐죠?
임차인의 환산 월차임, 기존의 임차인의 환산 월차임 3개월 분들이죠. 신규 임차인의 환산 월차임과 기존 임차인의 환산 월차임 차액의 2년 분이게 됩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어쨌든 안 해도 되니까 안 나와. 어쨌든 큰 금액 이걸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하죠. 188페이지 3번의 번가로 1번 박스에 적어도 1호와 8호 바로 박스 밑에 2번, 3번, 오로지 4번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자. 7번 차임 증액 또는 감액 청구,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 청구. 아까 임대차에서도 있었죠. 근데 임대차는 차임 증감 청구만 있고요. 주택은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 또 하나 증액은 제한하고 있죠. 증액. 감액은 제한이 없는데 일방적 증액은 제한하고 있죠. 전세금하고 똑같지요. 1년 내 재증액 청구 금지,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 금지. 8번. 아까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게 기본적으로 인정이 돼요. 거기에다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더라. 이건 최우선에서 변제받으니까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요. 다만 주택이 경매된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은 갖춰라. 그래서 18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최우선 변제 요건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라. 이렇게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되고 그 중에 일정액을 한도로 우선 변제받는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박스가 2개가 있어요. 이제 요게 개정이 됐지요. 서울 1억 5천만 원으로 자 수도권은요 김포시를 추가하시고요. 어딜 추가? 원래 김포는 3호에가 있죠. 3호 김포 지우고요. 2호로 올리고요. 김포를 1억 3천만 원 이하 보증금 1억이 아니고 1억 3천만 원. 3호는요. 이천시와 평택시를 추가하고요. 7천만 원. 마지막이 6천만 원이죠. 1억 5천, 1억 3천, 7천, 6천. 동그랗게 한번 그 중에서 서울 5천만 원까지 2번 수도권 4,300만 원까지 3번 광역시 2,300만 원까지 마지막 2천만 원까지 그렇게 5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지 같은 것들. 또 하진 않겠지. 쭉 내려갑니다. 9번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 월세라고 하지 않고 월단위 차임이라고 하죠. 그 산정률에 제한이 있습니다. 월단위 차임으로 바꾸고자 하는 보증금에다가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 요거를 초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11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장이 나오죠. 근데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이렇게 됐죠. 자, 조심하실 거.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해라 라고 해놓고 당사자가 다른 약정하면 그 다른 서류를 써도 돼. 마치 앞에서는 우선 사용하라 강행규정처럼 되어 있는데 뒤에 슬쩍 꼬랑지를 내렸어. 다른 서류 써도 돼. 에이 그지 같아. 마지막으로 임차권 승계. 임차권 승계는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아예 같이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네. 자, 이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임차권만, 주택 임차권만은 승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경우,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단독 승계,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데 따로 살아 가정공동생활 안 해, 사망한 임차인의 이촌의 친족과 공동승계, 예? 그 두 가지 경우, 이때만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럼 임차인이 사망 후에 1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돼. 이런 걸 임차권 승계라 하고 주택임대차에 규정이 있더라 말이죠. 됐죠?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